안녕하십니까. 전세 대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역이 지금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뭐 학군이 좋은 뭐 대치동이라던가 이 일산 같은 경우에 뭐 일산 동구 백마마을 같은 경우 학군이 좋지 않습니까? 사교육 학군이 이런 데는 뭐 더더욱 전세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부에서 임차인들을 위한 주택을,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펼친다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펼쳤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임대차 3법 개정인데 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전세로 전전해서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인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예상치도 못하게 오히려 전세난을 더 부추기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산 백마마을 중점으로 한 12가지 정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전세가 판을 치는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창릉 3기 신도시 분양권 자격을 얻기 위해서 주거 자격을 일단 얻게 되면 이 고양시에 배정된 30%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분양권을 노리고 전세로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 30% 1순위 배정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수요가 왜 이렇게 많냐면 2순위 경기도 20%, 3순위 나머지 서울, 인천 이 50%나 되는데 나머지 경기도와 서울, 인천 그 20%, 50%에 해당되는 거기에서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에 거주하는 고향시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그 경쟁률은 20대 1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분양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향시에 와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본 분양에 앞서서 뭐 1년 거주하면 되니까 내년 사전 청약 지금 이제 이사하면 내년 사전 청약까지 기회가 충분히 될 겁니다. 그죠? 창릉 분양권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전국에서 특히 뭐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 서울 사람들이 고양시에 가장 많이 집을 샀습니다. 그죠? 경기도 전역을 다 조사를 해봐도 이 고양시만큼 집을 많이 산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무래도 출퇴근을 고려했을 때도 이 경의선 라인 백마마을이 괜찮다 싶으니까 이제 몰려온 거겠죠. 그리고 이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일단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싼 동네에 해당되는 거죠. 이 일산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전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을 10%밖에 공급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민영주택인데 그게 다 저처럼 뭐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이렇게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은 케이스이잖아요. 그죠? 저는 뭐 3단지, 4단지, 5단지에 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택을 구입해서 전세를 놓음으로 인해서 그 전세 세입자도 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를 2년 또 2 플러스 2니까 4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 같은 놈이 있어야지만 전세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버렸으니까 저도 팔기는 싫지만 이제 언젠가는 또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팔 생각은 없는데 글쎄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임대사업자 뭐 8년이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6년 남은 것 같은데 6년 뒤에 고민해도 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간 이제 그 유예 기간을 줍니다. 6개월 뒤에는 반드시 들어와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현금 부자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몇 억씩 현금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딱 들어와서 사니까 이 집이 전세였는데 더 이상 전세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2년 이상 직접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실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냥 주인이 안 살았어도 됐잖아요. 뭐 아무나 들어가서 살아도 나중에 재건축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집주인한테 2년간, 무려 2년간 와서 살라고 하니까, 그 거주 여건도 좋지 않은 거기 가서 집주인이 살려고 하니까 진짜 참 난감할 겁니다. 그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인 사람은 뭐 좋은 동네에서 살면서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번만 왔다 가도 실거주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전세였던 이 음마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그냥 날리게 되는 거죠. 그죠? 실제 들어와서 살라고 하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돈 많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기는 싫고 그냥 공실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죠? 그 다음 6번째,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잠실을 비롯해서 거기 대치동 같은 경우에 내가 와서 실거주, 그러니까 주택 목적에 거주니까 와서 살지 않으면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 동네는 거의 거래가 없다라고 봐도 뭐 4건 5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진짜 속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실제 가난한 그 전세 세입자들이 그냥 안심하고 4년간 잘 살았으면 해서 만든 입법인데도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갖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들어 사는 분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다음 한 번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밖에 못 올렸잖아요. 그 5%도 뭐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좋다면 못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면 그때 가서 왕창 올리겠죠. 그죠? 지금 새로 계약되는 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헬리옥시티 아닙니까? 헬리옥시티. 지금 전세가 비싸게 주고 들어간 데가 6억이었거든요. 그때 거의 2년 전쯤이죠. 근데 지금 새로 이제 전세 나오는 게 심한 것은 16억이랍니다. 아니 2년 사이에 14억이랍니다. 어떻게 8억을 벌어요? 8억을 벌어야만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단지인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로 계약갱신 청구한 사람 그냥 6억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 사람, 새로 들어가서 입주해야 될 사람 14억에 사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그죠?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동에 살면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이 전세 대란을 부추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팩트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좀 더 시장이 전세 시장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8번째,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로또 청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뭐 서울 DFC 같은 경우는 300대 1이 넘어갔어요. 그 300명이 달리기를 해서 1등 해야만 들어가서 청약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 299명한테는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인 거죠. 그럼 언제까지 299명을 또 기다립니까? 3기 신도시도 보통 그 거주지 아니면 100대 1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쫙 달려서 한 명만 로또 분양을 받고 나머지는 또 개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로또 청약을 계속 희망 고문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패닉 바잉으로 어쩔 수 없이 30, 40대가 샀는데 그때까지 좀 3기 신도시 분양할 때까지 기다리지 그러냐라고 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혜택 받는 인원이 아주 극소수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가점제로 만약에 분양가가 시행이 된다면, 분양제가 시행이 된다면 가능성이 30대는 40대 초반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고 10년 이상 청약을 했어야 되고 부양가족은 3, 4명 이상 되어야만 하고, 그래도 아마 떨어질걸요. 60점대 안 될걸요. 그러니까 패닉바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제발 시장 원리에 맡겨서 그 조합원들이 충분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옛날처럼 야 너네 팍팍 지어서 다만 이제 그 일정 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기간만 일정 퍼센티지만 잘 공급하면 그냥 그 조합원들도 수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수입을 옥죄다 보니까 90% 다시 회수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도 없으니까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다 웬만한 도시에서는 다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주변에 지금 분양을 시행할 예정인 이 단지보다 주변에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 몇 퍼센트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70% 정도 분양한 이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그죠? 싸게 공급한 측면은 뭐 가난한 서민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혜택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그 다음에 거주기간에 따라 왜 장기 특별 공제라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를 이제 완화해 주는 거죠. 근데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니까 한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쭉 10년 사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전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번째, 양도세 감면 실거주가 2년이에요. 2년 가서 직접 살아야지만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면 그 기간 동안 전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일산 아파트, 특히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거의 없어요. 얼마 전까지, 3일 전까지만 해도 32평도 있었고 27평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씩밖에 없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덕분에 그래도 근데 다 나갔어요. 지난주에만 4개가 거래됐거든요. 4건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세 아예 물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 정부에서는 전세 대란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이게 전세가를 올릴 거고 또 매매가까지 굉장히 급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심하면 이 전세 대란이 심해지면 언제까지 가냐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아마 이 백마마을은 오를 거예요.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그 무한한 기간을 계속 아파트 가격 상승시키지 말고 전세 대란 대책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전세 대란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요인에 대해서 12가지를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일산 백마마을 그 주변을 비롯해서 일산 전역에서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2번째 시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창릉 3기 신도시 분양받기 위해서 미리 2년 거주 그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막 몰려들다 보니까 지금 뭐 일산 동구든 서구든 덕양구든
전세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평 매물이 꽤 있었거든요. 한 8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27평도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나머지 평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큰 평수든 작은 평수든 일단 매물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창릉 3기 신도시 그 분양받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서울서 밀려난 수요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서울 뭐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그 가격을 맞추지 못하고 이 경기도권으로 밀려난 거죠. 그 사례를 한번 매매가 매수 거래 건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2020년 상반기 가장 많이 아파트를 매수한 경기도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1위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2위가 의정부신가? 네. 아니다. 남양주시다. 남양주시, 용인시, 김포시 순서인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그래도 서울로 출퇴근하기 좀 수월한 일산 쪽에 가장 많이 매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서울 전세 사는 것보다 여기에 와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경의선이 내년에 이제 소사선 들어온다니까 5호선, 9호선 라인에 사람들도 이제 출퇴근 여력이 있으니까 좀 더 일찍 내려와서 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 백마역에서 이용하면 홍대 입구라든가 신촌이라든가 뭐 청량리역, 서울역 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출퇴근 입지가 아무래도 괜찮은 고양시에 많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를 매수한 서울 그 거주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가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올 상반기 서울 거주민들이 경기도 아파트 매입 건수는 21,980건 정도 되는데, 이 중 상반기에 거의 작년이 6,743건이었으니까 3배가 훨씬 넘는 거죠. 그죠? 경기도 지역별 매입 건수는 고양시가 2,81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양주시가 2,371건, 용인 1,953, 김포 1,504, 수원, 의정부, 부천, 안양, 성남, 광명시 순서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서울 시내 아파트 구매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그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었고, 또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이 서울이 4억 9,922만 원인데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억 8,006만 원이니까 4억 806만 원이니까 가서 서울에서 전세 사느니 와서 그냥 아파트 사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온 거죠. 올 상반기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데다가 전세 거주 부담까지 이어지면서 서울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젊은 층들이 와서 막 매수를 했었던 소위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뭐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 패닉 바잉한 30대 뭐 20대 40대 그들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법인들이 매물을 던졌는데 그것을 비싼 가격에 잡아줬기 때문에 하는 뭐 원망 섞인 인터뷰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패닉 바잉한 30대들이 오죽했으면 지금 아니면 영끌에서 지금 사지 않으면, 그리고 고양시에 가장 많이 뛰어들어서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어떤 불안, 초조 심리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들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이 백마마을 지역의 전세가 이렇게 풍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예전에는 창릉 3기 신도시 분양받기 위한 수요만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전세 난민으로 떠밀려온 그 인원들도 만만찮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정부에서 잘 주거 안정 대책을 잘 펼치고 국민들도 거기에 호응해서 연착륙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잡혀야지만 경제도 다시 활성화될 텐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안정적으로 평화스럽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여러분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을 근거지로 해서 요즘 분위기하고 그 전세 대란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분위기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지금 작년 10월, 11월 뭐 그 분위기에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많이 몰려들고 있는 현 상태를 한번 알려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전세 대란의 원인이 첫 번째는 그 창릉 3기 신도시에 입주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창릉 3기 신도시의 분양이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이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30%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20%, 그 외 지역이 이제 50%인데 특이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오는지 추측해 봤더니 만약에 이사를 왔어요. 2년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역이 30%이니까 분양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20%를 뽑는 경기도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지역 50%에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단 이 경기도 고양시에 이사로 오게 되면 3번 청약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더 훨씬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지금 이사를 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사교육 학군 수요, 공교육 학군 수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계약을 하다가 오프라인 계약이 계속 늦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막 망설이던 학부모들이 오프라인 계약이 늦어지니까 그 전에 이제 학교를 전학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프라인 계약 전에 막 옮기다 보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조금 이사 수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세를 22평, 뭐 27평, 32평, 37평, 49평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매물이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가 되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일산 이 백마마을 전세 대란의 원인이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고 이사를 온 수요가 더욱 많아진 것 같고 이런 정책을 왜 정부에서 펴냐면 야, 너 더 이상 이제 서울에서 찌지고 볶고 이렇게 전세 살지 말고 빨리 창릉 3기 신도시 분양받을 생각하고 빨리 이사를 가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제도 그 구천 가구인가 사전 청약제도도 사실은 가점제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그냥 청약주택 기간수하고 청약 금액 가지고 순위를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왜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펴냐면 일단 뭐 대박 나야 됩니다. 청약률이 막 뭐 수백 대 1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창릉 3기 신도시로 가는 게 손해는 아니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동안은 계속 가점제로 거의 뭐 1순위 아니면 무주택자 뭐 15년 이상 아니면 거의 당첨이 불가능했었는데 주택 청약 그 기간하고 청약 금액만 가지고 순위를 따지겠다고 하니까 이게 분양 뭐 수백 대 1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세 대란의 첫 번째 요인이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고 이사원 그 이사 수요하고 3, 4월 달 같은 경우는 특히 오프라인 계약 전에 옮겨온 그 학생들 수요가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러한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